판파레이스의 기본소득 철학, 이걸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진도를 밟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안 헷갈리죠? 2장 3편에 해당하는 것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앞쪽에서 우리가 판파레이스 이름을 열심히 외웠잖아요. 기본소득의 현대적,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슈퍼스타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히트작, 그게 프리덤, 그냥 프리덤 아니고 진짜 프리덤 for all. 우리나라 번역 제목이 뭘까요?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가 아니고 선동적이야.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되게 선동적이고 멋있잖아.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Real freedom for all. 이렇게 구호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 저는 좀 학술적이라, 깐깐한 아저씨라,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 이렇게 판파레이스,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 이 책의 내용을 다 다루면 한 달 해야죠, 한 달. 그러면 이제 본말이 전도되죠. 그래서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2장 3편에서 3절쯤 되나 설명하는 것만, 딱 그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라벤토스가 정리한 판파레이스만 다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 계속 판파레이스 얘기했죠. 근데 이 판파레이스는 기본적으로 누구의 사상의 연속선 위에 있다. 누구 사상을 계승 발전하려고 시키려고 하면서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점 스페이스 점점에 들어갈 이름은 누굴까요? 자유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삼아서 이 개념을 열심히 갈고 다듬어서 기본소득론으로 발전시켰다. 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존 롤스 사상의 연속선 위에 있다. 존 롤스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려고 하면서 굉장히 존 롤스의 진술 방법론과 철학과 닮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 연속으로 존 롤스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판파레이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존 롤스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 롤스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판파레이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라벤토스 책을 중심으로 할 텐데 라벤토스 책의 제목은 2부 3편의 제목은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년에 쓴 거냐 하면 1995년에 쓴 책이에요.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 이 책이. 근데 파레이스가 한 말에 따르면 나는 이 책을 년부터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몇 년일까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 몇 년을 고민하고 몇 년 동안 쓴 책일까? 그러니까 필생의 역작입니다. 필생의 역작.
몇 년부터 쓰기 시작했을까? 이 책을. 명저입니다. 명저.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가장 유명한 책이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입니다. 책 제목에 베이직 인컴 이런 얘기 없어.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 이 사람이 51년생입니다. 1977년부터 딸아야 77년이면 87년, 97년 그러니까 18년 동안 썼다는 거지. 이 정도는 해야지 뭐 명제가 나오는 거야. 책은 최인호처럼 보름 만에 쓰고 한 달 만에 쓰고 그러면 명제가 안 되는 거야. 장기주님 대단합니다. 아유 쪽집게 도사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존 롤스처럼 자유에 꽂혀 있다. 자유 개념을 졸라 연구하고 자유 개념에 졸라 달라붙어서 자유 개념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지지고 볶아서 결국 기본소득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이걸 18년 동안 한 거지. 자유란 무엇인가 이 생각만 하고 이 이야기만 하고 쭉 무조건 자유를 지지고 볶고 삶고 굽고 18년 동안 했더니 기본소득이라는 결론이 나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끝. 간단히 말하면 끝. 평등 개념 가지고 기본소득을 도출한 게 아니고 자유 개념 가지고 기본소득을 도출했다. 토지 개념을 갖고 졸라 지지고 볶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토지 개념, 땅 개념 가지고 지대 개념 가지고 졸라 지지고 볶아서 결국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 평등 개념 가지고 졸라 지지고 볶아서 결국 기본소득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공화주의 이거 붙잡고 졸라 지지고 볶아서 결국 기본소득이다 이런 여러 계열이 있는데, 그중에 존 롤스처럼 판 파레이스는 자유 개념을 지지고 볶고 뒤집고 굽고 삶고 했더니 18년 뒤에 기본소득이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8년 동안 지지고 볶은 내용을 보면 되는 거지. 어떻게 지지고 볶았나? 설명 잘한다. 자유 개념을 어떻게 지지고 볶고 뒤집고 삶고 굽고 했나? 이걸 보면 되는 거지. 진짜 자유란 뭔가 이거지.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사춘기 시절에 방과 후에 한가로이 교실에 남아서 새우깡 양파링 먹으면서 가끔 하던 이야기 뭐죠? 자유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 교촌치킨 먹으면서 야 근데 저 알바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여고생들이었지만 그런 얘기만 하는 여고생들은 아니었잖아요. 자유가 뭘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 근데 그럴 때 의뢰 그 중에 똑똑한 친구가 책 좀 읽었거든. 뭐뭐로부터의 자유. 형킴님 오셨네요. 뭐뭐를 향한 자유. 뭐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면 우와 맞네. 와 멋있다. 라며 반응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고등학교 때 이런 적 없어요? 반에서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하다가 어떤 친구가 자유란 말이야. 뭐뭐로부터의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뭐뭐를 향한 자유도 있어. 이런 얘기하면 우와 나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저런 이야기를 하는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똑똑하고 멋있는 거야? 그런 적 없으세요? 없으세요?
에르히 프롬을 읽은 거야. 집에 대학생 언니 오빠 덕분에. 뭐뭐로부터의 자유, 뭐뭐를 향. 참 공감대가 형성 안 되네. 이 사람이 저예요, 이 사람이. 어? 집에 있는 언니 오빠 대학생한테 에리히 프롬 얘기를 들은 거야. 솔까말 중고등 시절의 노답. 가끔, 아주 가끔, 누가 맨날 이래요. 맨날 이러면 이상한 고등학생이지, 맨날 이러면. 그래서 그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영어로 positive freedom, 그리고 negative, 소극적 자유라는 이 번역이 사실 적절하지 않죠. positive freedom versus negative freedom을 우리나라 사회과학책에서는 하나의 굳어진 표현인데 이렇게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로 번역해요. 근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양의 값의 자유, 그죠? 음의 값의 자유지, 그죠? 양수 플러스 1, 2, 3 마이너스, 그죠? 이런 거잖아.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알맹이 자유, 껍데기 자유, 뭐 이런 얘기지. 뭐 별거 없어. 저런 어려운 형용사를 붙인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있겠어요? 이런 얘기지. 자유인 듯 자유 아닌 자유 같은 자유와 진짜 자유, 그 얘기지 뭐. 이기정님, 소주, 막걸리, 새우깡, 여자, 이성 얘기까지는 맞는데 선생 흉보고, 근데 자유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다. 진짜 자유, 가짜 자유, 이 얘기지 뭐. 근데 이 얘기는, 이 이야기는 칸트, 뭐 이사야 벌린, 가서 에리히 프롬 해서 모든 유명한 학자들이 다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다 공부해도 몇 달 걸려. 이 자유론 하면 또 뭐야, 또 JS 밀 있잖아. JS 밀. 학교 윤리 시간에, 여러분이 국민 윤리 시간에 그냥 똥글베이 치고 1, 2, 3, 4 정답지 고르면서 강제로 중간고사 대비해서 암기했던, 시험 나온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다 새로 배우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왜 JS 밀이 유명하냐? 자유론. 자유하면 밀이거든. 밀, 칸트, 이사야 벌린, 이 칼 마르크스라는 책을 쓴 사람, 에리히 프롬. 에리히 프롬이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제일 히트친 사람 중에 하나죠. 예, 그런 사람들이 존 스튜어트 밀 말입니다.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흔히 말을 할 때, 이바구를 펼 때 이 말을 반드시 썼다 이거예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에 대해서 논한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다. 근데 뭐 별거 아니고 짜잘한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로 알아들으면 정리 끝. 쉽죠? 자, 며칠 전에 우리가 프랑스 얘기를 했는데, 프랑스와 파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주 쉽지 뭐. 우리는 파리에 갈 자유를 갖고 있습니까? 이 얘기지 뭐. 우리 지금 이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파리에 갈 자유를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쉬운 얘기예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파리에 갈 자유를 갖고 있어요, 없어요? 빨리 답해 보세요. 늘번 영주님 있어요. 이한이님 있죠. 윤주호님 돈이 없어요. 그럼 조금 있다가 제이오님이 들어오셔서 시간이 없어요. 누구도 내가 파리에 가는 것을 막지 않는다. 는 점에서 자유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돈도 시간도 없어. 그래서 못 가. 이런 얘기예요.
평생 내가 비행기 탈 일이 없어. 비행기 탈 돈이 나한테 절대 안 생겨. 예를 들어 사회의 가장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간단히 말하면 서울역 앞에 홈리스들한테 쪽방촌의 할머니들에게 할아버지들에게 파리에 갈 자유가 있냐고요. 없지. 없는 거야. 그게 진짜 자유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추상적인 명사와 추상적인 형용사를 쓰니까 어려워 보이지 실질적인 골자의 얘기는 이 얘기지. 이 얘기. 실질적 자유가 없다. 사무사님 바로 나. 그 얘기죠. 이 자유가 있다고 해서 자유국가냐 자유로운 사회냐 이 얘기야. 판파레이스 하는 얘기는 너무 쉽네요. 정말 상식적인 얘기야. 이런 자유가 있다고 해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냐? 이 철학을 얘기하는 거야. 듣고 보니까 정말 맞죠? 누구에게만 자유가 있고 자유의 불평등이잖아. 그죠? 누구에게는 자유가 있고 누구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지. 이 실질적 자유가. 30년 근속하면 보내준대요. 29년째에 잘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실질적 자유가 있고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가 있다. 아니 형식적 자유가 있다. 소극적 자유가 있죠. 근데 누구에게는 실질적 자유가 있고 누구에게는 실질적 자유가 없다. 이게 판파레이스가 바라본 오늘날의 세계죠. 이걸 다시 존 롤스의 시각으로 보면 자유라는 사회적 우선제의 분배가 불평등하다. 그죠? 다시 파리 가서 라이브 한번 할까요? 정은 B평. 파리 사람들하고 같이 옆에 앉혀놓고. 존 롤스의 시각에서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이해하시잖아요. 자유라는 사회적 우선제의 분배가 불평등하다. 이것만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이 얘기잖아. 형식적 자유는 있죠. 파리에 여권 발급받아서 가면 되잖아.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잖아요. 쪽팔리게 불어를 왜 합니까? 영어 해야지. 옆에 프랑스 사람을 앉혀놓는다고 했지 그 사람들하고 대화한다고는 전 안 했어요. 모두에게 형식적 자유가 있다. 근데 여기는 형식적 자유의 평등한 분배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 자유의 그죠? 평등한 분배가 안 되어 있다. 되게 쉬워. 그러면 실질적 자유를 평등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뭘 줘야 된다? 결론? 이렇게 되는 거지. 자유 개념을 지지고 볶았더니 기본소득이 탁 튀어나오더라. 요 간단한 몇 분짜리 만에 정리할 수 있는 얘기를 18년 동안 고민한 거야. 아무도 시비를 못 걸게 촘촘하게 이론을 짜느라. 책 쓴다는 게 그런 거죠. 자기 결론을 툭 내뱉는 게 책 쓰는 게 아니니까. 너무 쉽게 이해되죠. 롤스의 제자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롤스 생각을 쭉 따라가 보니까 자유라는 사회적 우선제의 분배가 불평등하다. 실질적 자유. 실질적 자유. 형식적 자유 말고 실질적 자유의 평등한 분배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정의의 제1원리에 이제 다 이해하시죠? 정의의 제1원리에 어긋난다. 롤스 얘기를 끝까지 따라가면 형식적 자유가 소극적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뭐 문제 없어요. 실질적 자유를 평등하게 분배해야 진짜로 자유로운 사회이므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이거야. 판파레이스 얘기는. 정말 쉽죠? 일반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생각이야.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보편성을 못 가지죠. 아따 쉽다. 기본 골자 끝.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좀 쉬었다가 다시 또 구체적이고 자세한 얘기로 갑시다. 쉽죠? 쉽죠? 쉬워 안 쉬워? 쉬워. 빨리 대답하세요. 아, 롤스 알고 났더니 또 롤스 몰라도 무지하게 쉽네. 형식적 자유의 평등한 분배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질적 자유의 평등한 분배가 필요하다. 자유는 돈이다. 자유는 돈이다 이 얘기예요. 아, 그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떡해요? 18년 동안 쓴 사람도 있는데 18년 동안 쓴 사람이 있는데 저는 1분 80초 만에 18분 만에 설명 다 끝. 자유는 돈이다 이 얘기죠. 별 거겠어요.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이 말은 이 책 제목은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이 말이야. 얼마나 쉬워요. 끝. 저 제목의 함의는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이라는 말을 바꿔서 말한 거야. 기본소득이란 실질적 자유다. 이걸 다시 뒤집으면 장땡이다가 아니고 이 말이잖아. 기본소득은 평등이 아니라 자유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기본은 다 이제 이해했고, 이 자유라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 아니 파리스 때부터 유명해진 거지. 기본소득 개념은 아주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도 나오고 그런 건데, 현대적인 개념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 파리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쉬운 얘기를 하면 그냥 free society, 자유로운 사회, 자유민주적 기본사회, 기본질서 하는 우리가 흔히 좀 싫어하는 자유사회 라는 용어를 썼는데, 자유로운 사회란 무엇인가?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자유로운 사회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면서 이제 중간고사 시험 칠 문제가 막 보이잖아. 이런 걸 안 가르치고, 학교의 시험이란 거는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세 가지 조건 이런 거 나오면은 다음 네 가지 중 파리스가 말한 자유로운 사회의 조건이 아닌 것은, 이딴 식으로 자꾸 시험 문제를 내니까 본질을 놓치는 거지. 그죠? 이러니까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거지. 핵심만 이해하면 공부하는 거 너무 좋은데 맨날 그딴 식이야. 선생들은 이런 것만 묻고 싶어해. 이런 거에만 주목해. 세 가지 조건. 그러면 사지선다 중에 하나 엉뚱한 거 집어넣고 딱 맨날 이딴 식이니까 파리스가 진정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첫째로 권리들을 잘 지켜주는 사회, 잘 방어해주는 사회.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주는 사회. 이게 안 되면 다 꽝이다. 어떤 놈이 이 권리들을 막 침해하면 기본소득 줘봤자 꽝이다 이 얘기예요. 그죠? 혹은 기본소득을 주려고 존 롤스한테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알겠죠? 하위의 조건들. 이게 1, 2, 3이 순서가 있어요. 기본소득 주려고 권리들을 침해하면 안 돼. 사교육 피해,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보호하려고 사교육 시장을 아예 금지하고 그러면 안 돼. 이 말이에요. 기본 권리들을 잘 보호해주는 사회. 이게 1등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 롤스처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한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중한디. 이게 사상이 깔려 있어요.
밑에 깔아 이 새끼야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이 그냥 나열이 아니고 순서가 있어요. 아셨죠? 이 1번이 보장되어 있는 하에서 1번 조건 위에서 자기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나를 내 마음대로 이동시키고 내가 파리에 가고 싶으면 파리에 가고 그런 거죠. 그죠? ownership of self라고 말했는데 자기, self, 자아, himself, herself라고 쓰려니까 졸라 길잖아. 그죠? himself, herself라고 쓰려니까 길잖아. 그러니까 다 지우고 그냥 self 서비스, 자아, 자신에 대한 자신의 것은 자신이 own, 소유할 오너, 자기의 주인이 자기가 될 권리, 자기 소유권. 그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어려워. 세 번째가 어려워요. 1, 2번이 보장된 위에서 1과 2가 보장된 전제 위에서 보장되었다는 전제 위에 3이 추구되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자유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회의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기회를 가져야 한다.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1과 2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근데 어떤 기회를 가져야 하느냐면 이거 잘 보세요. 최대의 가능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부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 박사 공부까지 최고로 greatest possible opportunity 최대로 가능한 자기 자아 실현의 끝까지 그죠? 최대로 가능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근데 또 이 최대의 가능한 기회는 요 말을 헷갈리지만 소망할 이럽시다. 원할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원할지도 모를 원할 가능성이 있는 이 말이 아주 쉬운 말인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하느냐? 왜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하느냐? 꿈이 없는 청소년을 생각해 보면 돼. 꿈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수포자, 모든 것을 포기한 심성이 체화된 사람들은 바람, 소망, 원망의 규모가 정도가 어떻겠어요? 매우 낮죠. 그죠?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바라는 게 너무 소박해. 너무 작아. 그죠? 그런데 그런 소박하고 작은 소망이 그러니까 파리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소박하고 작은 소망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가지게 된 소망이냐? 아닐 수 있다. 사회가 쉽게 말해서 주입한 하고 조작한 소망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본질이 태어날 때부터의 본질이 바랄 수 있는 그러한 바람을 실현할 기회까지 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뭐 어떤 걸 예로 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끊임없이
조작하는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라 이 얘기예요. 이거 미디어 비판적 요소도 있죠. 그러니까 소확행도 일종의 그런 것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꿈을 크게 가지도록 허락하는 사회가 자유로운 사회라는 얘기죠. 이게 적극적 자유고, 대범하고 담대하죠.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을 챙기는 정도의 복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굳어지는 거, 그죠? 꿈이 조작되는 사회라고 보는 거죠. 정확하게 파비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파레이스의 용어는 manipulation, 조작이죠. of preferences, 기호의 조작, 선호의 조작이 있으면 그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사람들의 꿈이 진짜 원하는 거, 그러니까 복지가 배부른 노예, 아무도 자기가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아. 파레이스의 철학은 이거라는 거죠. 왠지 일본 같기도 해. 그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었다면 훨씬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원하고 그걸 향해 달려갈 수도 있었는 사람인데 행복의 기준이 너무 낮아. 그래서 행복하다고 스스로 인터뷰를 해보면 행복하다고 말해. 그런 사회는 파레이스가 보기에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북돋아주는 사회가 자유로운 사회다. 혁명가적이죠, 사람이. 그죠? 만족하는 노예는 스케일이 큽니다. 단순히 복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훨씬 더 다음 사회가 가야 할 더 궁극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힘들죠. 개인이 이걸 벗어나기에는. 스톡홀름 증후군 이런 사람들 진짜로 자기 가해자와 함께 행복한 거야. 자기를 괴롭히는 놈하고 함께 있으면서 행복한 거야. 스톡홀름 증후군이.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여기에 스톡홀름 증후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행복하다니까. 가짜로 거짓 진술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사회 구성원들이 매 맞는 아내 증후군, 그거를 각자 주관적으로 느끼는 게 진짜 행복이야. 매 맞으면서 행복한 하다고 말하는 아내들이 있는 사회, 주관적 행복이 진짜 행복이야. 자기가 행복하다는데 이런 철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철학은 위험하다. 1, 2,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게 있다는 거죠. 인간이 이성으로 바라볼 때. 매에 분노하고 매로부터 탈출하고 매를 꺾어버리는 아내들이 많은 사회, 이게 자유로운 사회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로 사람들을 개돼지로 안 보는, 사회를 별탈 없이 경영해야겠다는 생각이 중심이 아닌 철학이죠. 사회를 별탈 없이 경영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저런 얘기 안 하겠죠. 그죠? 훨씬 더 담대한 철학을 얘기하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기본소득이 그런 사회, 자유로운 사회를 향해 달려가는, 기본소득이 그런 자유로운 사회를 향해 달려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로 지지고 볶는다니까. 자유, 자유, 자유. 오, 자유, 아,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뭐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자유.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유. 근데 이거를 지원하려다가 이거를 뽀개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를 뽀개면 안 된다는 거야. 예, 음이 자유롭네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자유로워요. 음이 자유로워야지. 그래서 이 순서가 롤스처럼 사전 편찬적 자유, 즉 렉시맨이라는 거죠. 렉시맨. 똑같이 사전 편찬적 순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외우면 시험을 잘 쳐요. 렉시맨 순서, 기회의 렉시맨 순서에 따라서 3번 안에서도 편성이 되고 이 3번이 1, 2번을 위배해서도 안 되고 1, 1-1, 1-2, 1-3, 3-1, 3-2, 3-AB, 3-ABC 이런 식으로 소팅이 되어야 한다라는 롤스적인 방법론을 똑같이 얘기해요. 롤스 제자라 그랬잖아. 어찌 보면 그거예요. 마음에 들죠? 이런 담대한 철학을 정교하게 전개했으니까 롤스에 맞먹는 명절을 남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파리 여행이 가장 와닿는 쉬운 예죠. 진짜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 그럼 이재명 이야기로 갈까요? 이재명은 특별한 케이스였는데 이재명은 그가 원할 수 있는 것을 함에 있어서 자유가 없었죠.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갔잖아.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갔잖아. 교복을 입고 싶었는데 못 입잖아. 그죠? 근데 소년 이재명한테 물어보면 우리 집 형편이 그러니까 학교 안 가는 거는 당연한 거지. 그죠? 대한민국에 진학의 자유가 있죠. 이재명에게는 진학의 자유가 없었죠. 이거잖아. 너무 쉽잖아. 이걸 빼먹은 철학이 철학이에요. 그죠? 공부, 배움의 자유가 있잖아. 그러나 실질적인 배움의 자유가 없잖아. 예, 자유는 경제적 토대 없이 자유 없다 이 얘기입니다. 경제적 토대 없는 자유는 개구라다 이 얘기야. 돈 없으면 자유 없다 이 얘기야. 너무 맞는 말이지. 우리가 살면서 피부로 느낀 건데. 철학자들 별거 없어요. 그죠? 진실의 삶의 진실의 측면을 안 놓치면 훌륭한 철학자야.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이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통일된 개념이죠. 자유가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어야 진짜 자유라는 거죠. 이게 모든 걸 말하지 않습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도 마찬가지지. 서울로 거주 이전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아, 이 사람 참 마음에 드네. 안성일님. 예, 파레이스 마음에 들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 얼굴을 우리가 또 봐야지. 또 마음에 드는 사람 얼굴 또 좀 봐주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게 개역 같은 철학이라는 거예요.
정말 개 같은 철학이라는 거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국 사람의 평균적인 시각으로 볼 때 매우 거지 깡깽이처럼 생겼다고 할 수 있죠. 참 자유로운 외모를 가졌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철학자 맞잖아. 롤스는 진짜 꼰대처럼 생겼잖아요. 롤스도 처음에는 마음에 들다가 다구리. 저의 이탈만큼이나 자유로운 저 외모를 보세요. 한국에 자주 와요, 저 사람.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옥스퍼드 철학과 출신이고 벨기에 출신이지만 옥스퍼드대와 루뱅대 철학 박사. 약간 히피적이고 외모부터 그렇잖아요. 이 형님도 참 벌써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셨네. 하여간 내가 늙으니 저 사람도 늙지. 이걸로 오늘 공부 끝.